예, 푸른 뱀의 예, 해 을사년 2025년 이제 한동수 의원님이 해로 지목이 될 것이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아유. 예. 자, 우리 그 한동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환도위 원래 소속이고 또 우리가 또 사람특별위원회 네. 소속인데, 자 그러면 2025년 이번에 3부는 네. 우리 한동수 의원님의 앞으로의 계획, 네. 예, 앞으로 계획 들어보는 건데, 먼저 환도위에서의 어떤 활동을 아까 전에 뭐 지금 행정상감사 했던 내용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겠지만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의원으로 새나갈지, 그리고 사상특별위원회 소속으로서 어떻게 나갈 건지. 또 부위원장님이잖아요. 네. 환도위.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일단 교통 분야로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도민들이 원하는 안을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관심 갖고 있는 게 대중교통 이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 이용률이 전국 최하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사람들이 대중교통 제주도에서 이용을 안 할까? 그러니까 제주도만의 좀 문화가 있는데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습관화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이 대중교통과 대중교통끼리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 앞에서 나와서 대중교통을 타서 대중교통만으로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좋은 안이 뭐냐면은 저는 마을버스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뭐 국회랑 청와대에 있을 때 서울 생활 오래 해봤는데, 서울에서는 대중교통만 이용해가지고 마을버스 집 앞에 나오면은 마을버스 탄 다음에 지하철역까지 가던가 아니면은 뭐 이 다른 버스를 타기 위해 그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광역버스로 이동하고 하는데, 제주도는 지금 시내버스 타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야 됩니다. 예, 타려면 아주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인 도남 오거리만 보더라도 도남 오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없습니다. 네. 거기 계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려면은 시청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 터미널 아니면은 뭐 종합운동장 아니면 연삼로까지 가거나 아니면 일지도로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마을버스를 도입을 해서 이 대중교통 시스템이 이 곳곳 골목길까지 침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서울처럼 이 콤비나 어떤 곳은 스타렉스도 운행을 합니다. 좁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스타렉스 또는 콤비와 같은 마을버스를 도입을 해서 정규적인 노선이 있는 마을버스를 도입을 해서 그 버스와 이 광역버스를 연결시켜 줘야만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지금 뭐 중앙 차선 분리대 뭐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한 전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광역버스는 광역버스대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북에서 신제주까지 쭉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광역버스 큰 도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데 지금은 큰 버스 한 대로만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 버스가 곳곳 골목길까지는 침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곳은 뭐 이 도로로 그 골목까지는 아니고 이 동네에 있는 길까지는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버스 노선이 계속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노선도 꼬여버리고. 그래서 광역버스는 광역버스대로 지속적으로 큰 도로로 중심으로 돌아다니고, 좁은 도로는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이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시스템이
우리 집 앞까지 골목까지 침투를 해줘야만 대중교통 이용률이 올라간다. 서울은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제주도민들한테 걷는 것을 강요하고 그다음 대중교통 이용해야 된다. 그런 거를 강요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는 저는 올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오영훈 도정이 생각하는 그 트램과 관련해서도 트램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이 마을버스와 트램 간의 연계 노선이 돼야만 트램이 성공하지 그러지 않은 이상 트램만 움직였다가는 저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확대 부분입니다. 저희 도남동 같은 경우에 특히 구도심 지역이죠. 구도심 지역에는 정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도남은 심하죠. 도남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번에 한번 공영 주차장을 하나 조성을 하는데 이 주차장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시스템도 복잡하고 돈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땅값이 워낙 비싸요. 네, 비싸기 때문에. 근데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우리가 공유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에 있는 공유지 내역을 한번 싹 받아보니까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곳이 아주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 얼마 크게 소실 안 하면서 우체국 뒤쪽에다가 이제 주차장을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도남우체국? 예, 도남우체국 뒤쪽에. 근데 거기가 지금 사실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 업체가 갑자기 망해버려가지고 요즘 건설업체가 많이 망합니다. 네. 건설업체가 망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또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 주차장 조성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린 절대 상대 보전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지금 AI 시스템이나 드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이 불법적으로 절대 상대 보전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되고 있던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림해상 풍력도 우리가 이게 상시적으로 그런 이 조사가 가능한 시스템만 생기면은 탁상행정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우리가 면적 이 정도까지 했는데 위성으로 아니면 그 드론으로 살펴보니까 AI 시스템으로 살펴보니까 더 많이 조사가 됐네. 예. 지금도 사실 그런 시스템은 항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근데 해상으로 보기 힘들까요? 해상 바다 면적까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예. 그래서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육지 쪽에는 지금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그런 걸 보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절대 상대 보전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이 불법 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좀 제대로 좀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이 이제 올해죠. 이제 올해 2월 달에 아마 심의될 텐데 그 오영훈 도정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영훈 도정의 그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도정 안보다도 더욱 그 개발을 억제하는 안입니다. 그래요? 일부에서 네. 경제 쪽에나 도시개발 쪽에 있는 모부는 원희룡 도정의 그 중상한 개발을 오영훈 도에서 풀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오해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포레스트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 건데 지금 있는 그 지하수 보호구역까지 전면적으로
이 개발을 조금 억제하려고 하는 원래 개발 억제안을 더 지역을 훨씬 더 넓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하나 포레스트가 끼어들면서 개발 중상한 개발을 완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오해를 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행정한테 말을 계속 한 게 회의에서도 말한 게 왜 이거를 동시에 발표했냐 당신들이 어렵게 중상한 개발 기준 변경안을 만들어 놨는데 강화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하나 포레스트가 끼어들면서 오해를 사고 있지 않냐. 그래서 굳이 하나 포레스트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발표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뭔가 내부에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이거 그 개발 기준 변경안을 먼저 발표를 하고 추후에 충분히 낼 수도 있는데, 하나 포레스트 때문에 이것까지 오히려 내면서 변경 기준안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 포레스트는 현재 기준안,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기준안, 현재 기준안도 개발이 됩니다. 그거는. 예. 근데 지금 그 하나 포레스트가 의혹에 휩싸인 거는 뭐냐면은 변경안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변경안을 보면은 이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풀어줬는데, 근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그 두 개의 안을 놓고 보면은 지금 그 오영훈 지사 안이 훨씬 더 강화된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사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의회에서도 당연히 하나 포레스트와 관련해서 심사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제주도민들이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에는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넣을지 아니면 이걸 빼버릴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 지금 주요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예, 지금 보류됐는데 아마 2월 달 중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도 계속 보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보이는데 이걸 숙박업을 넣을지 뺄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의 있게 검토가 지금 필요를 한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랬다가는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숙박업들까지 다 피해를 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상한 개발 기준 변경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앞서 한림해상풍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절대 상대 보전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이 관리를 좀 강화하고 또 이 감독 권한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지금 뭐 항공 시스템이나 뭐 이 드론을 활용을 한다든지 충분히 관리 감독이 가능하거든요. 책상 안에서도 탁상 행정을 말을 했는데 탁상 행정을 하더라도 컴퓨터 이제는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얘네가 우리가 허가 면적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개발했네? 이런 거를 충분히 사무실 안에서도 지금 감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뭐 그린벨트나 뭐 그쪽에 대해서 그런 이 항공이나 그런 위성 그리고 뭐 드론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절대 상대 보전 지역에 대해서 불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못하도록 그 관리 강화를 행정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질 예정이고 그리고 건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제가 건설 개발을 확대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해야 될 것들 어차피 제주도가 발주하는 것들, 어차피 제주도가 인허가 해주는 것들, 제주도가 해야 되는 개발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제주도 지역업체에 수주를 주자.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챙겨 먹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원도급, 공동도급을 살펴보니까 제주도가 발주하는 양의 한 50% 정도만 제주도 지역업체가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 원도급을 가져가면 원도급에서는 하도급한테 다시 또 주는데 하도급은 아예 파악조차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게 육지업체가 잘한다, 육지업체가 기술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심각합니다. 육지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싸게 입찰을 받아서 또 하도급 협력업체한테 자기네가 이 관리하는 협력업체한테 다시 하도급을 주는데 그 하도급에서도 완전 진짜 뭐 임금 후려치기 뭐 공사 가격 후려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낮으니까 그 자기네 협력업체한테 주는 건데 제주도 지역 업체는 비싸니까 하도급을 잘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낮게 하도급을 가져가면은 하도급 업체에서도 이득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부실공사가 있죠. 네,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주도 지역 업체가 기술력이 낮지 않습니다. 예. 근데 다만 육지 업체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더 비쌀 뿐이죠. 근데 지역 업체는 확실하게 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저는 오히려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급 업체뿐만이 아니라 공동도급. 왜냐하면 책임성을 갖고 지역에서 계속 수주를 받고 일을 하려면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육지 업체는 하나 맡고 그냥 빠져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에서 인허가 하는 민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동도급이나 이런 현상이 지금 제주 지역 업체 소외 현상이 아주 심각한데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민간 건설 공사가 50억 원 이상 규모가 한 1조 5천억 원 정도쯤의 인허가 건이 나가는데 이 중에 공동도급 비율이 한 30%대. 예. 나머지 70%는 육지 업체가 다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개발을 하는데. 그런데 하도급은 관리도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이 원도급이 30%라는 거는 하도급은 진짜 거의 진짜 한 10%대 정도 수밖에 아마 안 될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몇 퍼센트를 제주도 지역 업체가 수주를 하는지 이거를 모니터링을 해라. 예. 그리고 상황판도 만들어서 관리를 해라. 그리고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뭐 이 시공사 대표를 직접 만나던가 아니면은 뭐 이 진짜 현장 소장을 직접 만나던가 하면서 제주도 지역의 그 공동도급이랑 하도급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밥그릇은 뺏기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이 제주도 지역 업체를 활용해 주는 곳에 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던가 아니면 뭐 절차상에 뭐 이 좀 편의를 봐주던가. 예. 뭐 특혜는 아니죠. 근데 이 행정 시스템을 좀 빨리 초고속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주던가. 아무튼 그런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고 행정에서 직접 나서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밥그릇을 뺏기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기 지연에 대한 업체 보상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기 지연이 된 경우에는 민간 업체에 대한 보상도 좀 저는 뭐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근데 예측 가능한 공기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실수로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를 제대로 안 했던가 아니면 행정 절차상의 미스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민간 업체가 그 부담을 오롯이 다 떠안거든요. 그렇죠. 예,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뭐 인건비 당연히 들 거고, 그다음 뭐 자재, 뭐 운반, 뭐 관리비, 보관돼야 되고. 보관 그런 것들도 당연히 들 거고 또 이 뭐 장비를 빌려 왔으면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건데, 근데 업체 측 입장에서는 이 행정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해달라고 뭐 함부로 소송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낙인 찍혀버리면 다시는 그곳에다가는 안 주거든요, 공사를. 그래서
행정의 실수에 의해서 행정의 과오로 인해서 공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라도 저는 이거에 대한 그 민간의 그 보상을 좀 해줘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민간업체에서 어떤 법에 호소하게 되면 낙인 찍힐 수 있으니까 예. 스스로 행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갖고 문제 발생할 땐 행정이 스스로 예, 예, 예. 예. 이게 부과할 수 있는 예, 예. 그렇게 하는 방법. 예. 또 말씀해 주시죠. 또 4.3 특별위원회에서 또 활동하는 모습 계획은 일단이 이 4.3과 관련해서 이 육지부나 제주도민들도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당시에 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이 많이 학살당했다. 근데 딱 이 정도 수준으로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정말 좀 이 핍박받았던 그리고 국가폭력 이 정도 수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예, 이런 그 당시에 사실 이번에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국회에서 발생했는데 국회 국민의힘 모 의원이 뭐 백골단이라는 것을 뭐 가져다가 뭐 기자회견을 열고 또 지금 이미 발생한 판일을 기자회견을 취소한다. 아마 뭐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기자회견. 백골단이라고 했을까요, 의원님? 당시에 그 예전에 그 민주주의 세력들을 대학생들을 진짜 그 사복 차림으로 이렇게 때려 잡았던 게 백골단이지 않습니까? 공봉으로. 그게 아마 이 구구 집단에서는 좋게 보이는 말이죠. 예, 아마 강력하게 보이니까 자기네들 강력하게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4.3도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골단을 뭐 만드는 사람들도 정신 나갔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기자회견까지 해서 뭐 철회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인데 4.3과 관련해 가지고도 서북 청년단을 지금 시대가 엄청 많이 지났는데도 서북 청년단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한테 진짜 아이고 방송이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진짜 자, 흑국부터 예. 가시죠. 예. 이 서부 청년단이라 하면서 자기 조성한 다음에 뭐 4.3 우리 이 추념식 때 와서 앞에 뭐 이 자기네 4.3 현수막 서부 걸고, 현수막 걸고 진짜 자기네들 피해 안 봤다고 막 그런 진짜 피해자들 유족들 그 가슴에 몫을 박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서구청년단이 어떤 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지도 모르게 단순히 그냥 뭐 반공 세력 본인들이 본인들이 그런 교회에서 뭐 세뇌 당하고 뭐 그런 거는 모르고 단순히 뭐 반공 세력이다 뭐다 공산주의다 뭐다 막 그렇게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뭐 서북 청년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도민들을 진짜 당시에 진짜 이 살인 폭력 뿐만이 아니라 겁탈 저는 솔직히 입에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육지부 사람들이랑 제주도민들도 잘 모르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킬링필드가 예전에 일어나면서 근데 그 당시에 있던 이 집권 세력들이 이 당시 지식인층과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이 핍박하고 고문하고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많이 알려져 있고 그 해골 무덤 유명하죠. 예. 이처럼 이 당시 4.3도 좀 국가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 피해를 받았던 이 당시 제주도민들이 피해받고 유족들이 피해받았던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 육지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제주도민들한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이 북촌에 있는 아기 무덤 가보면은
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8살인데 우리 아들보다 어린 애들 어떻게 걔네들을 총으로 쏘지? 걔네들을 어떻게 몽둥이로 때리지? 야, 이건 진짜 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그때 당시에 이 서북 청년단이라는 그런 이 정신 나간 집단들이 그런 뭐 무조건 군경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관여를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좀 제주도 차원에서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마침 6월 달에 제가 이거는 지금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문제가 된다면 아니 알려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어느 정도 조금 네, 이게 좀, 윤곽이 나왔습니다. 네,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6월 달에 6월? 예, 6월. 올해 6월. 예, 올해 6월. 6월 말에 그 4.3 쪽에서 교황청에서 초대를 해줘가지고 예, 해서 교황청에서 4.3과 관련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공연 중에 4.3 파트가 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획하시는 분이 제주도 분인데 독일에 계세요.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이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주도에 이제 와서 저랑도 이제 미팅을 할 거고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그럼 의원님이 거기서 4.3 뭐 그 교황청에는 거기서 그때 같이 가십니까? 지금은 일정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웬만하면은 가서 제주도민들 몇 분도 모시고 가서 그분이랑 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회 일정도 있고 해보죠. 예, 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교황님 앞에서 교황님에게 4.3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4.3과 관련된 공연을 바티칸에서 지금 하는 거를 거의 지금 아마 성사가 아마 됐을 겁니다. 예, 일정까지 거의 다 나왔고 그래서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4.3을 좀 세계화할 수 있는 부분.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국가폭력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좀 알리는 부분. 예, 그거에 4.3 특이 활동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3의 진실, 네. 4.3의 지금 숨겨왔던 뭐 그 내용들 네. 낱낱이 파헤쳐서 네. 공론화하고 이걸 알려나가겠다. 네. 그 말씀이죠. 네. 예. 자, 그러면 을사년 2025년. 근데 을사가 좀 별로 좀 그래갖고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해니까. 예. 인간 한동수로서의 계획을 먼저 보기 전에 제가 옆쪽에 보면은 이 칠판에 보니까 뭐 마을 내 사업박을 제주형 청년보장제 시민복지타운 주차장 추가 설치 어마어마 많습니다. 뭐 도남동, 분동, 제스코마트 부지 활용화, 경로도 CC 이게 다 보니까 옆에 괄호 열고 완료라고 표시된 거는 완료가 된 상태고 네. 안 된 거는 다 진행 중인 상황이죠. 아니 너무 많네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저쪽에 많은 것들이 좀 완료가 됐는데 제가 표시를 못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지금 이 업데이트를 많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면서 지금 어떤 지금 플로 시스템을 예. 업그레이드하고 예. 이제 앞으로 자기 뭐 채찍질도 하면서 예. 그런데 문제는 뭐 탄핵도 서울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 갖고도 뭐 지금 서울에서도 활동하고 이거 이렇게 뭐 활동하다 보니까 몸도 안 좋아지시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의정 활동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한국 뭐 재선이라고 하지만 다음에 두 번째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체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체력 관리. 네. 예. 그래서 요즘에 제가 다시 헬스를 끊었습니다. 예, 헬스를 끊어가지고 시간이 될 때는 무조건 가서 일단은 가자. 예, 해서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지금 체력 관리를 다시 하고 있고 제가 그 의원 활동을 하면서 체력이 너무나 좀 약해졌더라고요. 또 이 검사를 받아 보니까
각종 수치들이 음. 예, 각종 수치들이 좀 위험 단계에 있어가지고 아 이러다가 우리 아들 진짜 대학교도 못 가는 거. 또 무슨 얘기 또 쓸데없는 얘기. 그래서 지금 예, 몸 관리를 하고 있고 음. 25년도에는 제 계획은 음. 지금 뭐 지역 주민분들이랑 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주 너무나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스스로 조금 더 계속 공부하고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창피하지 않게끔 우리 도의원 일 잘한다. 예, 그런 소리를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좀 제 목표고 지역 주민들한테 저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예, 다행히 25년도 예산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좀 만족스럽게 잘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릴 거고요. 자, 인간 한동수. 예, 정치 한동수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지만 자, 인간 한동수의 앞으로 그냥 건강 또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대학원 졸업을 하거든요. 드디어. 예. 육지에는 예. 아이 진짜. 정치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네. 진짜 대학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논문이잖아요. 예. 이제는 그 논문도 하는데 저희는 그 졸업시험, 예, 졸업시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졸업시험을 선택해가지고 이번에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했습니다. 예. 진짜 공부 열심히 했고. 진짜 대학원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주에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원도 힘들데 육지하다 서울 왔다 갔다 그것도 고역이에요. 네. 그래서 대학원 졸업을 이제는 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올해는 우리 아들이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니까 제가 이제 학부모가 됩니다. 예, 처음 학부모가 되는데 이 같은 학부모분들이랑도 좀 교류를 좀 강화도 하고 싶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좀 그동안 못했던 좀 소통도 예, 이제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도 계속 틈틈이 예, 하고 유튜브 보는 거 저도 좋아하는데 특히 지식 채널 그리고 토론 그리고 과학 요즘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게 양자역학 예, 아이고 재밌더라고요. 양자역학 세계가 엄청 신기하고 그래서 유튜브도 이런 좀 도움되는 방향으로 많이 보고 좀 역사도 제가 역사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역사 공부도 계속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정치 유튜브는 보지 마십시오. 예. 너무 빠집니다. 예. 저는 정치 유튜버는 보려고 하는 주의가 아니고 요즘에 너무 자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갖고. 예. 맞습니다. 하여튼 거의 2시간, 3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정말 말씀 얼마나 하실 얘기가 많았으면은 제가 들어보면은 뭐 다 정말 의정 활동 얼마나 충실했는지 열심히 느낄 수 있는. 근데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언제나 일간제주. 예. 우리 양지국 목사님 최고, 일간제주 최고. 그리고 뭐죠? 프로그램 이름이 이슈 한방. 네, 한동수의 이슈 한방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